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 5가지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봐보시게요.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계시죠.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자만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높이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높고 본인이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급에 맞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도 절대 나타나지 않죠. 왜냐? 당신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뭔가 굉장히 우월하다 생각을 해요. 뭐 외모가 조금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보다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경제적으로 진짜로 나는 부유한 삶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주변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못하는지 아마 당신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눈높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만족을 함과 동시에 이제 나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놈을 사랑할 마음이 있겠어요? 혼자 살아야지. 그거는 뭐 어쩌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핑계예요. 진짜 수만 가지 별의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진짜 연애를 못한다는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대표적인 예를 딱 2개만 들어볼게요. 경제 여건과 시간이에요. 정말 되게 간단하죠. 이 경제 여건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또 지금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뭐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돼서 뭐 어찌고 저찌고 안 하는 게 맞아요. 연애하지 마세요. 놈을 왜 괴롭히십니까? 본인이 이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좋은 여자가 나타나도 그냥 그 여자를 그냥 흘려보낼 거예요. 또는 그 상대방한테서 진짜 이별 통보를 받든가. 물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데이트를 할 때 돈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서로 뭐 버틸 수 있잖아요. 아닌가? 실제로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여자의 부류 중에 하나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었던 여자. 그게 쉽게 안 잊혀져요. 진짜 뭐 연애는 끝날지언정 그 남자의 기억 속에는 평생 남아있을 겁니다. 뭐 여성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쌓았던 무슨 정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시간 핑계 대는 사람들은 전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연예인 중에서 이민호 씨와 수지 씨가 열애설이 터졌었어요. 저 둘도 연애를 하는데 네가 연애를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귀찮은 건 하기 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상대방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이기심이라는 거는 그냥 자신이 손해볼 걸 생각을 하고 이 손해볼 걸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심리가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모든 것에. 돈을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감정 소모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딜 나가는 것까지 모든 게 다 계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웬만하면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손해본다고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나한테 못해주냐, 이런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도 금방 깨지고 다시 붙으려고 해도 잘 될 리가 있나, 또 계산할 텐데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고치려면 고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걸 숨기고 사는 게 더 빠르겠죠. 네 번째입니다. 트라우마예요. 본인이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거의 힘든 거긴 한데 어릴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크게 대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무책임하게 뭐 진짜 본인만 아는 그런 경험을 했거나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되게 혐오까지 가기도 해요. 지나간 남자만 봐도 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이게 자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거는 극복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모태솔로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란 걸 받아보잖아요. 하지만 성교육이란 걸 받지만 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데이터가 조금씩 쌓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띄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한다,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많이 연애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렇더라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을 꼬시는 방법을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태솔로 분들은 그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태솔로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책으로 배우지 마세요. 유튜브로도 배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냥 진짜 눈 딱 감고 가서 한번 고백이 보고, 차이면 또 다른 사람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세요. 유튜브 보고 책으로 보고 막 이건 이렇더라, 이건 저렇더라, 이건 저렇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하시는데, 유튜버든 책이든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말은 그 사람이 겪고 느낀 걸, 또는 다른 사람한테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걸 쓴 게 책이고 유튜브라고요. 본인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맞출 수가 있겠냐고요. 참고는 하되 그걸 그대로 이행하진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연애하기는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만나봐야 합니다. 모쏠분들은 제발 용기를 가지세요. 1번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5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가장 안 좋은 거는 2번과 3번 핑계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당신은 연애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핑계 대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서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연애에 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